6학년 친구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수학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평가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 풀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주말 동안 잘 공부해 보시고 수행평가 때 좋은 성적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두 7.5kg을 한 명에게 1.8kg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자두의 양을 구해보세요. 1번 문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를 구하기 위한 식을 써보는 것입니다. 숫자를 쉽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두가 8kg이 있는데 한 명에게 2kg씩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4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나요? 아마 이 전체 자두양 나누기 한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을 통해서 구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두의 양은 얼마였나요? 네, 7.5kg이었죠. 한 명에게 나누어 주는 양은 1.8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내려와서 위에서 세웠던 식을 나눗셈을 활용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반드시 세로셈으로 풀이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올림은 하지 않지만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구한 값을 가지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로셈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어지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수는 1.8이었죠. 그럼 1.8을 자연수로 바꿔주려면 우리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모두 똑같이 곱하기 10배를 해주셔야 합니다. 곱하기 10배를 해주면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겠죠. 반드시 이 소수점 이동한 과정을 풀이 과정 속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옮겨진 소수점은 바로 위에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18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75에 가까워질까요? 맞습니다. 4를 곱해야지 75를 넘진 않지만 가까워지는 72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나머지는 3이 나오는데 3을 18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있는 0을 내려와서 계산해 줍니다. 그럼 18에 어떤 수를 곱해야 30을 넘진 않지만 가까워질까요? 맞아, 1이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12가 됩니다. 12도 18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0을 아래로 내려와서 계산해 줍니다. 18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120에 가까워지지만 넘진 않을까요? 맞아요. 6을 곱해야지 넘진 않지만 가까워지는 108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12가 남게 되겠죠. 우리는 문제에서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되 반올림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과정처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지만 반올림은 하지 않고 나머지까지는 구한 상태로 풀이 과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4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4.16이라는 숫자는 4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은 그런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명에게 나누어주게 된다면 한 사람은 1.8kg보단 조금 부족한 자두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1.8kg씩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조금 생기더라도 온전하게 1.8kg씩 나누어줄 수 있는 4명에게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반올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가 생기더라도 뒤에 있는 숫자는 버리고 계산해야 되는 버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명에게 나누어주고 얼만큼의 자두가 남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뺄셈을 활용해서 구해야 하는데요. 남는 자두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체 자두의 양에서 나누어주는 자두의 양만큼 빼서 계산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풀이 과정을 쓸 때는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자두의 양에서 나누어주는 자두의 양을 빼는 방법을 2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빼는 거였나요? 4명에게 나누어주는 자두의 양을 한꺼번에 빼는 방법도 있었고, 2번째는 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1.8kg을 전체행에서 계속 차근차근 빼어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2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줄 건데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풀이 과정을 하나만 골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누어주는 자두의 양을 한꺼번에 빼는 과정인데요. 우리는 1.8kg씩 4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나누어주는 총 자두의 양은 1.8kg에 4명 수를 곱해주니 7.2kg이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한 이 7.2kg은 어떻게 해주기로 했나요? 전체 자두 양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0.3kg이 남으므로 남는 자두의 양은 0.3kg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은 전체 양에서 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양을 계속 빼어서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글로 정리하면 우리는 1.8kg씩 4명에게 줄 수 있었으니 전체 자두의 양에서 1.8kg씩 4번 빼어 구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4번 빼어보면 전체 7.5에서 1번, 2번, 3번, 4번 빼면 0.3kg이 나오므로 남는 자두의 양은 0.3kg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골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을 적는 것입니다. 풀이식을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만 들어간다면 감점이 되겠죠. 이 과정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로 적어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1번에 4번 문제는 1번에 1, 2, 3번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2번 문제에서 구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3번 문제의 내용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두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끼리 나누었나요? 맞습니다. 전체 양 7.5kg에서 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1.8kg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었더니 4.16 점점점으로 몫이 나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16까지 구했던 것은 조건이 반올림을 하지 않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딱 나눠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표시도 꼭 해주세요. 4.16이라는 숫자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5명에게 나누어주면 한 사람은 1.8kg보다 적은 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푸는 문제는 공평하게 1.8kg씩 나누어 줬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평하게 1.8kg씩 나누어 주려면 우리가 3번에서 구했던 것처럼 나머지가 남더라도 4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나눗셈을 했더니 몫이 나눠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구했는가를 논리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2번 문제로 넘어와서 사탕 담을 상자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사탕 5.5kg을 한 상자에 1.2kg씩 나누어 담아 보관하려고 합니다. 나누어 담아 보관할 수 있는 상자수를 구해보세요. 나누어 담아 보관할 수 있는 상자수를 구하기 위한 식은 1번 문제랑 비슷하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처럼 전체 사탕의 양 나누기 나누어 담을 사탕의 양을 해주시면 나누어 담아 보관할 수 있는 상자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 사탕의 양 얼마? 네, 5.5kg 나누기
나누어 담는 사탕의 양은 한 상자에 1.2kg씩 나누어 담는다고 했으니까 식은 5.5 나누기 1.2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2번 문제에서는 위에서 세운 식을 나눗셈을 활용해 구해보는 것입니다. 조건은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동일하게 세로셈으로 푸는 것이고 반올림은 하지 않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구한 값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로셈으로 나눗셈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줘야 할까요? 맞습니다.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나누는 수 1.2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네, 각각 10배씩 해주면 되겠죠. 10배를 해주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됩니다. 옮겨진 소수점은 반드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옮겨진 소수점을 바로 위에 옮겨 적으면 나중에 답을 구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풀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소수점을 옮기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누어지는 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 10을 곱했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10배 해서 소수점이 옮겨진 과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자연수가 되었죠. 55 나누기 12를 해보겠습니다. 12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55에 가까워질까요? 4를 곱해야지 넘진 않지만 가까워질 수 있는 4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7이 되고 7은 나눌 수 없으니 0을 내려와서 계산해주면 12에 어떤 수를 곱하면 70에 가까워지거나 같아질까요? 5를 곱하면 60으로 7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10, 나머지가 났는데 10을 12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0을 가지고 내려와서 100을 만들어준 후 계산하면 얼마를 곱하면 100에 가까워질까요? 네, 8을 곱하면 100을 넘진 않지만 96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 4까지 적어주셔야지 세로셈 풀이 과정이 완성됩니다. 문제의 조건대로 소수 둘째 자리만 구했더니 4.58이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린 몇 개의 상자를 활용해 사탕을 나누어 담아 보관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사탕을 남김없이 모두 보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까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버리고 생각했는데 이번 문제는 남김없이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담아줄 상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2kg씩 담은 4개의 상자와 나머지를 보관할 상자 하나가 필요하므로 사탕을 보관하기 위한 상자의 수는 5개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나눗셈을 활용해서 구했다면 이번에는 뺄셈을 활용해 구해보겠습니다. 뺄셈을 활용해서 나누어 담아 보관할 수 있는 상자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체 사탕의 양에서 나누어 담는 사탕의 양인 1.2kg씩을 한 상자 덜어내며 뺀다면 상자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한 상자 덜어내볼까요? 한 상자 이렇게 1.2씩 4번 덜어내면 더 이상 덜어낼 수 없는 0.7g이 나옵니다. 만약 나머지가 1.2보다 크다면 더 덜어내면 되겠죠. 그럼 상자의 수를 세하려 볼까요?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네 상자. 네 상자까지는 1.2kg씩 꽉꽉 채워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사탕을 남김없이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탕을 위한 상자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2kg씩 4상자, 남은 0.7kg을 위한 한 상자, 총 5개의 상자가 필요하다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2번에 4번 문제도 2번에 1, 2, 3번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탕을 보관하기 위해 왜 2번, 3번에서 구한 상자수만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사탕을 보관하기 위한 상자수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나눗셈과 뺄셈을 활용했습니다. 전체 사탕의 양인 5.5kg을 한 상자에 담아내는 양인 1.2kg씩 덜어내었을 때 나눗셈을 통해 4번 덜어내고 뺄셈을 통해 0.7kg만큼 남는다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탕을 남김없이 모두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1.2kg씩 꽉 채울 상자 4개와 남은 0.7kg을 보관할 상자 1개가 필요하므로 총 5개의 상자가 필요하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한 상자의 수와 구한 이유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역시 반올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정말 조금 남았더라도 상자가 필요하므로 올림의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메일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